안녕하세요. 마인드하트입니다. 사랑의 다른 색깔 두 번째, 무라카미 하루키의 창실의 시대입니다. 한국에서 무라카미 하루키 붐을 일으킨 대표작으로서 한국인이 좋아하는 일본 소설 1위를 차지했죠. 1987년에 출간인데요. 1960년대가 배경인 이 소설이 1990년대의 젊은이들을 사로잡더니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베스트셀러입니다. 20대에서 지금은 60대가 된 이들까지 아우르며 사랑의 의미를 고민하며 밤을 새우게 만든 이제는 고전이 되는 소설입니다. 하루키의 소설은 그가 좋아하는 재즈 같아요. 그죠? 좋은 재즈 음악을 들으면 공기가 달라지고 그 피아노와 그 색스폰 앞에 있는 그러한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하루키의 다른 소설처럼 상실 시대도 주인공이 사는 시대의 분위기와 개인의 쓸쓸함과 그 속에 상처가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도 인디언 블루로 물들어지고 적막한 거리를 홀로 걸으며 빈방에 내던져진 심정이 됩니다. 17살의 나, 와타나베는 절친 기즈키, 그의 연인 나오코와 함께 항상 셋이 어울렸다. 기즈키가 호련히 죽음을 택하고 남겨진 나는 그곳을 벗어나고 싶었다. 19살. 도쿄의 대학생이 된 나를 나오코가 찾아온다. 매주 함께 산책을 하면서 서로 가까워지게 되고 나오코의 20살 생일날 우린 사랑을 나누게 된다. 그 후로 한동안 연락이 없던 나오코에게 현재 요양원에 있다는 편지를 받게 되고 그곳을 찾아가면서 그녀에 대한 내 사랑이 조금씩 확고해져 가는 것만 같다. 20살. 같은 대학에 다니는 미도리가 내 삶에 들어온다. 톡톡 튀는 성격의 그녀에게서 나오코와는 다른 매력이 느껴진다. 나오코의 편지가 점점 뜸해지던 어느 날, 나오코의 병세가 더욱 심해졌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 자신의 사랑으로 나오코를 치료할 수 있다고 결심하던 와타나베는 결국 그녀의 죽음을 접한다. 그녀의 요양원 룸메이트인 레이코와 둘은 만나 나오코를 추억한다. 그녀는 와타나베에게 동시에 두 사람을 사랑한 것은 죄가 아니라고, 행복할 수 있다면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현재의 상실로 인해 나오코와 관계없는 미도리에게 상처를 또 주는 것은 미성숙한 행동이니 상처를 딛고 어른이 되어달라고 부탁한다. 공중전화 박스로 달려간 와타나베는 미도리에 전화를 한다. 너에게 할 이야기가 너무 많다고,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건 너뿐이라고, 우리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고 싶다고 두서없이 말을 쏟아낸다. 미도리 내가 나의 구원이라고 말하는 와타나베의 고백으로 이 소설과 영화는 끝이 난다. 이야기의 출발, 상처의 한가운데는 친구의 죽음, 자살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 절친한 친구의 갑작스런 유언도 원인도 모르는 자살은 남은 이들에게 형벌과 같죠. 왜 스스로 생을 포기했을까? 왜 나에게 어떤 말도 안 했을까? 스스로 끝내기 전에 전혀 눈치도 못 챘던 나는 그에게 아무것도 아니었나? 이러한 자책이 슬픔보다 더 가슴을 찌르며 마음은 무너집니다. 남은 이들은 이제 관계의 진전, 더 깊어진 관계를 두려워합니다. 하루키는 사랑한다는 것의 의미를 이 소설을 통해 말해보고 싶었다고 하죠. 와타나베와 나오코의 사랑, 두 사람에게 같은 상처인 기즈키의 자살, 와타나베와 미도리의 사랑이 상실의 시대 이야기의 축입니다. 또한 젊은 날에 차례차례 빚어지고 사라지는 상실과 상처, 삼각관계가 소설의 의미로서의 한 축입니다. 와타나베가 사랑으로 상처의 그늘에서 구원해내겠다고 한 나오코의 그 긴 그림자는 소설 전체를 덮고 있죠. 나오코는 애인 기즈키와 되지 않았던 섹스를 와타나베와 처음으로 하게 된 후 갑자기 그를 떠나버립니다. 그녀는 어릴 적 언니의 자살을 겪었었죠. 사랑한 이를 두 번이나 잃었으니 자신은 행복하면 안 되는 것이라 확신하는 듯 합니다. 결국 그녀 안에서 사랑은 다시는 살아나지 못하고 스스로 쓰러졌죠. 마인드하트는 그녀가 사랑을 하기에는 너무나 병든 정신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릴 적 언니의 자살로 받은 깊숙한 상처는 이후 모든 관계에 영향을 줍니다. 제 짐작에는 어릴 적 그 일이 벌어졌을 때 나오코가 무너지지 않게 해줬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 같습니다. 당시 부모님의 태도 또 주위의 말들 어린 나오코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짚고 치유를 했어야 했습니다. 만약 부모가 자신들의 슬픔에 잠겨 그의 죄책감을 돌보지 않았다면 언니의 빈 방을 무서워하는 불안과 우울증을 치료로 이어지지 않게 놓쳐버렸다면 언니의 인생까지 얹어져 더 잘해야 하는 책임감을 느끼게 했다면 이 모두 부모의 잘못입니다. 제 짐작으로는 이렇게 여러 가지 것을 놓쳤을 것 같아요. 그녀는 가족의 슬픔의 희생자입니다. 전혀 치유되지 못했기에 기적기의 자살을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자, 다음은 삼각관계 이야기입니다. 소설에는 여러 삼각관계가 보입니다. 어릴 적부터 서로의 몸을 다 보여주며 같이 자란 쌍둥이 같은 나오코와 기즈키, 그리고 주인공 나인 와타나베의 삼각, 또 와타나베에게 적극적으로 다가오는 미도리와 그의 남친, 그녀의 남친, 세 사람의 삼각관계가 있죠. 통속적인 삼각관계의 갈등이 아닙니다. 모든 관계에서의 삼각의 의미를 그려내며 우리가 서로 산발이었던 세 발 중 하나로 서로 무너지지 않게 지탱해준다는 그러한 의미를 말하고 싶습니다. 하루키 문학의 평론가인 가와무라 미나토는 작품 해설에서 애절한 젊은 날의 고독으로 막 쓰러지려는 나무를 양편의 두 나무가 지탱해준다는 구도를 삼각관계로 표현했습니다. 아무리 순수한 100%의 연애라 해도 결코 두 사람만의 이각관계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죠. 이각관계만 고집한다면 마음의 병을 앓는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삼각관계의 연결고리를 이어나가는 것이 인간 사회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자살한다는 것은 숲속에서 갑자기 한 그루 고독한 나무로서 스스로를 발견하고 마는 것이며 삼각의 그물구가 터진 데를 꿰매지 않고는 고칠 수가 없다고 진단합니다. 정말 정신과 의사인 제가 공감하는 그러한 삼각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연애를 할 때 두 사람의 사랑에는 아무도 개입하지 않고 서로의 감정만 보며 이게 다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아니죠. 영향을 주는 중요한 것들의 존재를 알아차리고 그 영향을 조절하는 통찰을 못하면 사랑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서로 너밖에 없다고 죽을 만큼 사랑하다가 그런데 사랑이 왜 끝나는 것일까요? 사랑이 식거나 장벽이 가로막았을까요? 세상과 연결고리인 삼각의 한 변을 조율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사랑 연작 시리즈의 상실시대를 소개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을 구원하기 위해 스스로를 또 구원하려면 자신의 사랑의 관계에 헌신하고 구원받으려면 숲이라는 삶, 또 사회에서 흔들 수밖에 없는 나무인 우리가 고독으로 무너지지 않으려면 이러한 삼각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도록 고민하고 갈등을 조율하며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와타나베가 나오코와의 사랑의 기록으로 끝난 것은 그녀를 또 구하지 못한 이유는 둘이서 잘하면 내가 정성을 다하면 그녀가 안정될 것이라는 오산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나오코는 죽은 시즈키의 존재감이 마음에 삼각으로 있었기에 와타나베와 지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와타나베와 오히려 섹스가 잘 되자 그 삼각이 무너지고 이각이 서로 둘이 마주보는 이 둘의 관계를 건드리지 못하고 도망쳐서 나올 수 없는 요양원으로 스스로를 가둔 것이죠. 이들 삼각 외에 미도리와 그녀의 남친과 와타나베의 삼각도 있죠. 난 남친이 있어. 나도 좋아하는 여인이 있어. 라고 서로 고백하면서 만났었죠. 와타나베는 미도리가 자신에게 적극적이고 자신도 좋아해서 만나지만 나오코를 사랑하기에 혼란스럽고 자책감이 듭니다. 미도리는 그를 아버지와 또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들과 또 여러 장소에 데리고 다닙니다. 그러나 와타나베는
자신의 세계에 미도리를 들여놓지 못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 불만 있는 것보다 자신의 세계에 상대를 들여놓아서 상과 구도를 해보는 것이 훌륭한 사랑법임을 미도리는 보여줍니다. 안드란트가 볼 때 연인 두 사람의 케미와 강도로 그 사랑의 유효기간을 자신하는 것은 우매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뜨거웠다가 식어버린 그 많은 사랑들이 증거입니다. 서로의 세계에 삼각으로 지내볼 때 순간의 열정이 아니라 각자의 어떤 삶의 이력과 주변 사람과 연인의 그 정신이 감흥하는 정도를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와인의 마리아주처럼 좋은 앙상블이 느껴진다면 두 사람의 사랑은 유효기간이 길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사람이 갈등하게 되면 이 삼각관계의 다른 축이 둘을 잘 극복하도록 도와줍니다. 나오코는 이것을 성장 과정에서 습득하지 못했고 애인의 자살로 받은 상처를 삼각관계로 치유하지 못했습니다. 와타나베라는 좋은 삼각이 있음에도 그에게 기저귀를 투영시키며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인연으로 발전시킬 자아의 능력이 부족했던 것이죠. 와타나베도 세상과 담을 쌓으며 메이코의 조언을 듣고 아래서 깨어나듯 그 세상을 벗어납니다. 이는 와타나베, 나오키, 메이코 세 사람의 삼각 케미가 좋았기 때문입니다. 메이코는 와타나베라도 행복하기를 바라며 이렇게 말하죠. 두 여자를 동시에 사랑하는 것은 악이 아니라 나오키가 죽었지만 너의 사랑을 찾아 다시 오기 힘든 사람 미도리와의 사랑을 하라고 합니다. 소설 데미안에서 데미안이 말하듯 선과 악의 이분법에서 벗어나 내면의 소리를 따르라고. 그것이 아브라삭스일 수도 있다고요. 선악의 중간 카오스의 어떤 혼란이지만 그것은 오히려 에너지이고 리비도이라고 합니다. 와타나베는 마지막에 미도리에 전화를 하며 절규하듯 이 세상에 너만이 내가 원하는 존재라고 너가 나의 구원이라는 듯 고백을 합니다. 사랑은 불완전하기에 타인과의 관계에 사랑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고 하루키는 말합니다. 그런데 사랑은 변하죠. 상실의 고통을 겪는 우리들이 자기 안에서 무너지고 관계가 쉽게 깨어지는 이 사랑을 잘 유지해 나갈 수 있을까요? 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세계를 존중해야 합니다. 와타나베처럼 수많은 삼각관계가 둘의 사랑의 자양분이 될 수 있음을 깨닫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루키는 우리가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며 상대와 깊은 교감을 하며 삼각의 축이 사랑의 근간이며 세상의 중심을 깨닫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두 평온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작됐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